1. 세외 수입 체납 처분의 의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 의무자가 세외 수입 납부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세외 수입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권자가 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독촉장에 의해 지정한 납부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권자는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실무상 세외 수입 담당 부서에서는 부과와 독촉, 체납고지서의 구별이 없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만 발급하거나 독촉고지 없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독촉은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독촉고지서는 최초 1회만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독촉 이후에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여 적법한 체납 처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죠. 정리하자면 독촉은 적법하게 부과한 세외 수입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을 지정하여 세외 수입의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 징수의 절차로서 납부고지, 독촉, 압류, 공매, 환가 등 일련의 체납 처분 절차의 전제 조건이 되는 선행 절차인 것이죠. 독촉은 가산금 부과 요건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부된 독촉장으로 법정 발급기한 내에 발급된 최초 1회의 독촉에 한합니다. 최초 1회 이후의 독촉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죠. 얼마 전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는데 생각해보니 최초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지만 제가 별다른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세청 징세과에 따르면 송달되지 않은 납부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편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독촉 절차 없이 행해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죠. 독촉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루어지는 체납 처분은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징수권자가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 청산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압류는 납부 의무자가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집행하는 강제 징수로서 처분 금지효를 갖게 됩니다. 이때 압류 재산의 매각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매각 절차에 따라 환가합니다. 그런 다음 본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청산을 통해 체납처분이 종결됩니다. 체납처분 종결 시에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당시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의 절차를 속행하게 됩니다. 세외 수입 체납 처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이 있는데요. 먼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과태료 등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 수입에 관한 체납 처분 절차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해당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죠. 이행강제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법에 적용을 받는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지방세외 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부분적으로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 비용이나 공사비 환수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임의 변제에 대한 재촉을 고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채무 명의로 하여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냈지? 쌤, 메시지 읽어줘. 메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튜버님 궁금해요. 저는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을 부과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체납징수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생소한데요. 세외수입 체납처분 시 근거 법령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외 수입은 부가법령과 체납징수 관계법령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 시 많이 어려우시죠? 쌤, 체납처분 근거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알려줘. 세외수입의 체납처분은 크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이 세 가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세외 수입의 체납 처분을 위한 강제적 징수 절차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준용하도록 했지만 질서법과 지방세외 수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는 질서법을 적용하고 지방세외 수입법에 적용을 받는 세외 수입 항목은 지방세외 수입법을 적용하여 체납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사경제상의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이나 공사비 환수금 등은 강제징수를 규정한 지방세 징수법 등을 적용할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해야 합니다.